네, 오늘은 두 가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렇다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꿀빨가면서 일본한테 맛있게 드세요라고 얌전히 있을 민족이 아니죠.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입을 벌렸을 때 가시로 콕콕 찌른다라든지 혓바닥을 잡아 끈다라든지 그 안에 이제 폭탄을 터뜨린다라든지 그런 저항을 했는데 그런 저항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아주 멋있는 우리의 선조들이 등장을 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국권 피탈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권이란 말은 나라의 주권을 뜻합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다라는 뜻인데요. 위에 보는 바와 같이 러일 전쟁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을 두고서 러시아랑 일본이 최후의 격전을 벌입니다. 이 전쟁을 시작으로 위에 보는 바와 같이 순차적으로 많은 조약들이 체결이 됩니다. 이 조약 끝에 마지막에 한일 병합이 이뤄지면서 1910년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을 하게 되죠. 수많은 조약들이 있는데 선생님 두 가지는 꼭 강조를 할게요. 첫 번째 2차 한일 협약. 거기 써 있는 것과 같이 을사조약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을사늑약이라고도 해요. 강제 늑자를 써서 강제로 체결된 을사늑약. 우리 고종 황제께서는 이 을사조약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고 거부를 하셨다고 하죠. 하지만 일부 신하들의 어떤 매국행위랑 이토 히로부미의 강압적인 태도에 의해서 강제로 체결된 조약, 을사조약입니다. 여기서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에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이때 외교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외교권이라 함은 일본의 동의가 없으면 다른 나라랑 조약을 체결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이때 이미 주권 어느 정도 잃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통감부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통감부의 장인 통감이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감 정치라고 합니다. 일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을 하게 되죠. 2등 방문이라고도 이렇게 한자로도 쓰죠. 우리가 이제 많은 일본인들 알고 있지만 그 중에 이토 히로부미 모르는 한국인은 없을 거예요. 훗날 우리 안중근 의사한테 저격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우리나라 침략의 앞잡이이자 우리 입장에서는 역적이죠. 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영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쌤 알기로는 일본의 일대 총리가 지금 아베에서 거슬러 가면은 이 이토 히로부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악하고 영악해서 우리나라 침략의 1등 공신이 일본에서 되었지요. 그러다가 끝내 한일 병합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가 경술년이었기 때문에 경술국치라고도 합니다. 국치란 말은 국가가 치욕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달력을 보면은 8월 29일이기 때문에 8월 29일 아래다가 경술국치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말 그대로 치욕인 날인데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통감부 대신에 총독부가 설치가 되고 조선 총독이 부임을 해서 우리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때는 데라우치가 일대 총독이 되는데요. 군인입니다. 일제강점기 내내 일본의 군인들이 와서 총독이 되면서 우리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36년간 일본의 총독 정치가 행해지고 이 총독은 1항 이외에는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습니다. 또 다른 왕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은 을사오적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을사조약 체결에 나름대로 어떻게 일본의 입장에서는 공이라고 할까요?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배신이죠. 이런 배신, 매국 행위를 했던 대표적인 5명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인 이완용은 너무나 유명하지요. 그리고 박재수는 우리 보령과도 연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거 수업 때 개인적으로 표현을 하겠고, 요 5명은 역사에 이름을 남겼는데 좋지 않은 쪽으로 남겨서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의 국권 피탈 과정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저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장인한 전명훈이라는 영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친일 발언을 일삼던 스티븐스란 사람을 처단을 합니다. 이 스티븐스가 미국에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하고 다녀요. 한국인이 일본의 지배를 받아서 행복하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고 다니는데 우리
우리 민족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장인왕과 전명훈이 때마침 스티븐스가 샌프란시스코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매복해 있다가 스티븐스를 저격하는 일이 벌어지죠. 여기서 웃지 못한 해프닝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건 본 수업 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장지연. 장지연은 황성신문에 시리아 방송대국을 써서 유명한데요.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이에 대한 어떤 분함을 참지 못하고 황성신문에 그 비판하는 글을 썼어요. 오늘 목 놓아 통곡한다는 뜻인데 이 개 대접만도 못한 새끼들아 하고 욕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이 한때는 존중했던 장지연이자 언론상 중에 장지연상이라고 있었대요. 근데 장지연 씨의 어떤 친일 행적이 훗날 드러나면서 이 상이 좀 바란 부분이 있죠. 자, 세 번째입니다. 민영환. 이 사람 자결했어요. 근데 유서를 썼는데 유서 내용이 상당히 감동적이에요. 나 민영환은 지금 죽지만 하늘나라에서 우리 대한제국의 동포들을 응원하겠소. 먼 훗날 독립을 하게 될 때까지 응원을 하고 독립날 행복하겠다는 뉘앙스로 유서를 남기고 자결을 합니다. 근데 들리기로는 민영환이 자결했을 때 그 핏자국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 피를 머금고 대나무가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혈죽이라는 표현을 남긴 민영환. 네 번째는 나철 오기오. 나철은 나인형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오적 암살단을 조직을 해서 친일파 처단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오적이란 표현 들어봤었죠. 앞서 을사오적. 을사조약 체결에 적극적이었던 매국노들을 처단하기 위해 노력은 했고 아쉽지만 큰 성과는 올리진 못해요. 오히려 이제 나철 같은 경우는 쌤 알기로는 일본에 쫓기다가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한 걸로 알고 있고 특히 나철 오기오 같은 분들은 대종교인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재명. 지금 현재 경기도 도지사하고 이름이 똑같죠? 이분은 명동성당을 기억해 줘야 돼요. 이완용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완용이 명동성당이 어떤 장례식이었던 것 같아요. 장례식차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이재명이 이완용을 기습을 하죠. 근데 이완용의 어떤 부하이자 마차를 끌었던 마부였던 것 같은데 이 마부가 이재명을 막아서면서 미완의 실패로 끝났던 것이 이재명의 의거였었고 명동성당 앞에 가면은 보통 명동 이제 놀러 많이들 가는데 명동성당 앞에 이재명 의사의 거사 장소에다가 비석을 만들어 놓은 걸 아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명동성당을 가게 되면 이재명 의사의 비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안중근 모르는 사람 없죠. 안중근은 천주교인입니다. 토마스, 도마 안중근이라고도 합니다. 이 어머니도 조마리아 여사로 천주교 신자였었고 의병 활동을 벌이게 되죠. 대단한 어머니세요. 그래서 안중근은 알다시피 단지 손가락을 자른 걸로 유명하고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단지 손가락을 자릅니다. 혈서도 많이 썼었고 그리고 글을 멋있게 잘 쓰죠. 얼마 전에 유키즈 언더 블럭인가요? 이재명의 글과 안중근의 글을 비교해서 나오던 게 나오는데 그 이재명의 이완용 이완용의 글이 안중근의 글의 100분의 1 가치밖에 안 된대요. 일제시대 때는 이완용이 잘 먹고 잘 살았겠지만 안중근은 아무렇게 썼지만 훗날 역사가 더 안중근을 평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중근의 글, 남아있는 글이 이완용의 글에 100배의 가치 지닌다는 점 나중에 관련 영상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 이토가 하얼빈역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안중근이 저격을 하죠. 그리고 꼬레아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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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어로 우리 대한제국 만세라는 걸 외치면서 끌려가죠. 그리고 일본 재판장들한테 재판을 받는데 처음에 공개 재판을 하다가 이 안중근이 내세우는 주장이 논리가 있고 또 안중근이 멋있게 얘기를 하죠. 본인을 테러리스트로 대우하지 말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일제에 맞서 싸운 대한제국의 군인으로서 포로로서 대우하라. 그래서 일본 애들이 좀 창피했나 봐요. 비공개 재판으로 넘기고 사형까지 언도를 하죠. 안중근은 항소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지를 해요. 어머니가 안중근한테 편지를 쓰죠. 죽어라. 아들이
엄마가 아들한테 죽으래요. 세상에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눈물 납니다. 네가 큰 뜻을 품고 이토를 쏴주겠는데 네가 구차하게 네 목숨 구하고자 항소를 한다라면 너의 큰 뜻이 바랄 것이다. 원치 않는다. 죽어라. 그리고 죽었을 때 입을 옷까지 보내줍니다. 나는 안중근도 대단하지만 그 어머니가 대단하다 생각을 해요. 선생님 본 수업 때도 얘기했었지만 이 안중근 아들과 이토 아들과의 사연 얘기해 줬었죠.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안중근 아들은 그 할머니 조 마리아 여사나 안중근 의사 아버지와 같은 행동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또 배경도 얘기해 줬었을 거예요. 선생님 온라인 수업이라서 다 발음 못하지만 그런 아픈 역사도 있다는 거 한번 찾아서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그 헤이그 특사 너무나 유명하죠.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서 의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려고 했었죠. 근데 일본이 방해해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바깥에서 외신 기자들한테 의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렸었고 일본이 이에 분개해서 우리 고종 황제를 황제 자리에서 끌어내리죠. 그리고 순종 황제를 이렇게 2대 황제를 올리지만 허수아비에 불과했었죠. 여기서 이준 열사 같은 경우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 아래 박승환도 역시 군대산에 분개하면서 극단적인 선택한 걸로 유명하죠.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 보면 박승환을 묘사한 듯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황현, 매천이란 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천야록이란 책이 남아져서 지금도 전해져 오는데 매천 황현, 나라가 이런 슬픔을 참지 못하고 절명시를 씁니다. 그리고 쌤 알기로는 아편이었던 것 같은데 아편을 씹으면서 자결을 하면서 쓴 시가 남아져 있어요. 이거 절명시라고 하는데 영상이 이제 나오겠지만 무궁화 세계가 졌다. 그를 아는 지식인으로서 창피하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나라를 잃은 슬픔을 지식인 노릇을 해왔던 양반으로서 책임지고 자결을 한 듯 보입니다. 이런 것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죠. 지금 대한민국 망한다고 자결할 사람 내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러하고. 근데 이 당시 양반들의 좀 고지식한 면도 있었지만 이러한 부분은 어떤 강한 저항의 표시, 어떤 노블리스 오블리제, 어떤 지배층으로서의 표시로서 대표적인 사람 황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